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요.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. 복도 쪽으로 확장을 해서 비내역벽을 철거하면서 구조를 변경했다. 하선형 벽체를 세우게 되면은 2배 이상 넓은 공간으로 편하게 오로지 다 수납을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벽체가 철거 가능한 벽체. 그래서 이 벽체를 또 뒤로 쭉 스트레 시켜서 또 화장실 공간으로 이걸 발코니 확장을 풀로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비내역벽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. 구축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처럼 만들고 싶다면요,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발코니 확장, 비내역벽, 구조 변경입니다.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요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, 보통. 근데 현관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. 복도 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.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 벽하고 가깝게 이렇게 바로 또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. 현관은 측면으로도 확장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현관이 좁았는데 우측, 그 다음에 앞쪽을 다 확장을 해서 현관이 다 널찍하게 변경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원래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여기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신발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. 여기 들어가면 보통 도어 한 3짝이나 4짝 정도의 수납밖에 되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많은 수납을 하고자 신발 외에도 골프백이라던가 낚싯대라던가 여러 이제 야외용품들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. 근데 여기 공간을 와보시면요, 워크인 클로젯처럼 만들었어요. 전체 다 오픈 선반을 계획을 하고 위에서부터 하부까지는 신발이 전체 다 들어가고 또 한눈에 어디에 신발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골프백 같은 경우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줬고요. 하부에 같은 경우는 캐리어나 큰 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했는데요. 실제 이 공간이 현관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어떻게 나오겠을까요? 바로 여기에 서 있었던 이 벽체가 비내역벽이어가지고 이 벽체를 철거해가지고 뒤로 쭉 밀었습니다. 비내역벽을 철거하면서 이 공간의 구조를 변경했다라는 사실을 알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뒤쪽 공간 한번 가서 같이 보실까요? 자, 이쪽 자녀방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굉장히 작은 방이었어요. 말씀드렸던 구조 변경이라는 걸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 벽체랑 맞닿는 벽이거든요. 이 벽체를 형성을 하면서 이 공간의 구조도 변경을 한 거죠.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문 옆에다가 65cm 정도 나오는 붙박이장을 계획을 합니다. 붙박이장의 창문을 바라보게 되면 도어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도어가 열리는 곳, 여기까지는 뭔가 계획을 하기가 어려워요. 구조 변경을 할 때 이렇게 하선형 벽체를 세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안쪽 수납은 기존의 수납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고, 역시나 문 열었을 때 옷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함도 있죠.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벽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이 벽이 하나의 벽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계획했지만 발코니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싱글 침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계획이 되게 됩니다. 구조 변경, 비내력 철거,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도 침실, 공부할 수 있는 서재 공간, 드레스룸까지 전체 다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계속 이어가 볼게요. 자, 바로 여기도 구조 변경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거실하고 주방하고 다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뭐 LDK 평면이라고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계획을 하는데, 그거의 또 단점이 뭐냐면 요리 냄새가 또 거실이나 방으로 퍼지지 않게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벽체를 신기로 설치해주고 거기에다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이걸 하나의 다이닝 공간과 식사하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. 구조 변경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. 여기가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식사존, 그러니까 다이닝 존을 만들어 드렸고요.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수납과 조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스타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.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기존 구축 아파트에서 하던 대로라면 냉장고 넣고 아일랜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.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냉장고를 발코니 쪽으로 넣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 우리가 편하게 오로지 다 수납을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. 주방 자체의 미터 수만 따졌을 때는 거의 한 10m 이상 들어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측면에는 다 키 큰 장이 들어가고 상부장, 하부장, 아일랜드장까지 수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구조를 다 변경을 한 거예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확장돼 있었던 공간에서 역시나 벽체를 세워가지고 이 안쪽 공간을 전체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쪽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벽이 이쪽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벽체가 비내력 벽이었어요. 이 비내력 벽을 철거해서 뒤쪽으로 호텔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쪽에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 이 3개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. 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일체형 이 세탁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. 세탁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리미지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. 상부 같은 경우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너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드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쪽 공간들도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. 어떠신가요? 보통 우리가 주방 발코니라고 생각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비내력벽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의 벽체가 작아졌겠지만 필요한 거실 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기도 원래는 뭐였을까요? 당연히 발코니였습니다. 발코니도 확장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바닥에 단열재 넣고 난방을 깔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발코니 확장, 구조 변경, 비내력벽까지 철거해버리니까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최근 신축 못지않게 정말 좋은 평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진짜 본격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.
보통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딱 생각하면 복도로 딱 들어가고 방두개가 보일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. 여기는 완벽하게 아예 다른 공간, 마스터룸의 공간으로 계획을 했는데요. 이 슬라이딩 도어를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복도의 공간이 나오죠. 원래 기존엔 거실 복도에 있었던 공간입니다. 근데 이 공간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공간을 분리를 해준 거예요. 분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는 마스터룸의 공간으로 공간을 형성했는데요. 재밌는 게 들어오시면 안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안방이 또 심지어 여기에 있는 벽체가 철거가 된 상태로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안방보다 또 발코니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나 커진 겁니다. 침실이 정말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. 우리가 공간을 이걸 다 쪼갰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공간은 이렇게 침실로 계획을 했고요. 쭉 가보시면은 안방 공간의 일부였던 공간을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은데 안방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만했거든요. 발코니 확장하니까 이렇게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. 넓어진 공간에서 이만큼은 침실, 이만큼은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. 원래는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 공간을 전체 다 마스터룸을 쓸 거니까 이 화장실의 문 자체의 위치를 일로 바꾸게 됐습니다. 근데 여기도 공교롭게 철거가 가능한 벽체였어요. 그래서 여기를 벽을 잘라내가지고 여기다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넣게 됐죠. 이 공간도 구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. 원래 안방에 딸려있는 욕실이었을 때는 그냥 좌변기, 세면기, 샤워하는 공간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공간, 수납 공간, 또 하부도 수납 공간으로 계획을 전체를 다 했고요. 샤워하는 공간, 변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공간을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됐어요. 원래는 굉장히 작은 화장실,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었지만 여기를 마스터룸 화장실로 만들게 된 거죠. 그럼 이 공간 또 어디서 나왔냐면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벽체가 철거 가능한 벽체였습니다. 그래서 이 벽체를 또 뒤로 쭉 후퇴를 시켜서 또 화장실 공간으로 이걸 다시 넣어주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구축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, 그 공간들마다 이렇게 딱 철거가 가능한 벽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주고 싶을 때 힘을 주고 또 힘을 뺄 때는 확 뺄 수 있게 됐어요. 결정적으로 이제 옆에 보시면요. 원래 이제 이 도어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넓은 방인데 이 넓은 방이 지금 굉장히 작은 방으로 변했죠. 드레스룸의 공간으로. 도면상 공간을 보시면 이 벽체가 원래는 한참 저 뒤쪽에 있었겠죠. 근데 그 벽이 쭉 이렇게 딸려왔고 이쪽 벽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 뒤쪽에 있었는데 욕실이 커지면서 이렇게 온 거고요. 어떻게 보면 방 하나를 약간 드레스룸으로 희생하면서 욕실 늘려주고 주방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야 되고 비닐협곡도 있어야 되고 구조 변경을 하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평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. 또 특히 저기도 보시면요. 여기가 나중에 소파가 들어갈 건데요. 소파가 들어가는데 여기 도어가 하나 있네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청소기나 이런 것들을 넣을 공간인데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뒤쪽 공간을 좀 당겨서 쓴 거예요. 도면상을 보시면. 왜냐하면 거실을 정사각형으로 넓게끔 설계를 하는 게 메인이었고 이 벽체는 안쪽 방으로 살짝 더 넣게 된 거죠. 반대편도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원래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. 지금 어떻게 변했죠? 뒤쪽 공간이 침실로 변했죠. 발코니 확장을 풀로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비닐협정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. 구조 변경을 다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처럼 욕실 키우고 드레스룸 줄이고 드레스룸 2개 만들고 등등 트렌드에 맞게 나의 삶에 맞게끔 완벽하게 설계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구축 아파트 사더라도 혹시 만약에 인테리어를 좀 고려하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저희 아파트 컬처에 또 공사 의뢰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성실성의껏 디자인, 설계,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